그다음에 도로 부분에서 우리가 경매가 나는 물건에 있어가지고 자 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가치를 결정을 지을 때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땅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을 짓는다고 해서 가장 거기서 기본이 되는 것이 건축부상에 표현이 되는 필요로 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접하는 땅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도로를 접하지 않다고 해서 딱 지적도상에 도로를 접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그것은 맹지라고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공법을 활용을 하면요. 맹지지만 맹지가 아닌 땅을 만들 수 있다면요. 그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시골지역 같으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법 인정이 되는 도로는 여기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도로가로 불리는 뭔가 지적도를 보면 이러한 선들이 놓여 있고 옆에 있는 땅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도로냐 그러면은 도로는 아니야. 그래서 머지 해가지고 막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면요. 보통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축적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막 펼쳐보면 여기 뭐라 점이 찍혀 있는 글씨가 이제 점점 보이죠. 그러면서 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도는 도로인데 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구라고 되어 있어요. 구. 구는 뭐죠? 국어예요, 국어. 국어. 이게 뭐냐면 옛날에 비가 내려오잖아요. 산이나 이런 데. 비가 오면은 빗길을 따라가고 자연 수로가 형성이 돼서 자연적인 물길이 형성되는 것이 국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이런 국어 있죠. 거의 80% 이상이 물이 흐르지 않고 배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른 국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어를 통해서 주로 뭐가 형성됩니까? 등산로가 형성이 된다. 시골 지역도 구로가 넓다면 이쪽에 차도 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그러니까 도로는 아닌데 구어 옆에 있는 땅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요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지적도상으로는 맹지는 맞아. 근데 이거는요 이 국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도로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이 건축법상에 따르는 우리가 국어 점령허가 그게 뭐냐면요. 이는 도로지만 이는 국어라서 원래 아니지만 이만큼을 내가 도로화 시켜가지고 점령허가 국어를 갖다 내가 점령해가지고 도로로 쓰겠다는 것을 시로부터 지자체 아니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예,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아니면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농어촌공사 이쪽에 허락을 받게 되면요 이건 얼마든지 내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안 해도 허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허락을 받은 안 받은 이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이미 여기 딱 우리 항구사진을 봤을 때 이 경매물건 여기 나왔지만 항구사진을 봤더니요. 여기 있는 땅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부를 뜨면서 건물 등기부까지 떼보니까 건물 등기부도 존재를 해.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 그러면 이 합법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도 뭐 이게 국어이니까 뭘 했겠습니까? 이만큼을 국어 점령 허가를 얻고 건물을 지었겠죠. 그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미 이 국어는 뭐가 되어 있다? 도로로 인정이 돼서 도로 대상에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락해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국어가 있다면요. 이거는 안 돼.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이 요 뒤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이 도로로 연결돼서 국어 점령을 받아서 이거는 별개 문제. 이거는 아예 안 받은 거야. 근데 이 건물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 국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지을 도저히 도로가 없다고 하면요. 이건 이 국어 점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자연스럽게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이거는 또 어떤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경매 나오는데 임야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하나 필지가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경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임야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임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을 깎아 만들었잖아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근데 집을 갖다 비스듬하게 지을 수 없으니까 층층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경사를 점점 깎아 먹어가지고 나중에 보통 경매가 나오는 것은요. 정말 쓸모도 없는 이게 평지도 못 만드는 요 짜투리 이 산 경사도 가파를대로 이제 활용할 만큼 활용 계속 깎아 먹다 보니까 여기 나중에는 이 경사도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짜투리 땅이 보통 경매가 많이 나오기도 해. 그거 하나 조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현장을 가보시고 이거는 필지가 구역이 된 게 아니고 자기들 개발 다 하고 짜투리 땅 그냥 경매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볼 것은 이런 땅들 아니면 넓은 땅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이거는 농지도 마찬가지, 임야도 마찬가지.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필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잖아요. 구분을 짓고 이래 있는데 보통 분양할 때 보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요. 분양 초기 단계에 저 꼭대기에 저 논밭 같은 저 멀리 있는 땅 조그만한데 그냥 창고에 그냥 가건물 같은 창고 하나 딱 지어놓고 분양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이게 요거와 같은 개념. 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약 요걸 안 하고 일일이 분양을 하면요. 이 집 땅은 이게 원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임야든지 전답인데 내가 택지를 분양하면 이걸 도로로 사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거는 도로가 아니야. 그럼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면 요거 지으려면 요만큼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요거 지으려면 요만큼을 받아야 돼. 그럼 할 때마다 허락의 인허가의 과정에서 이게 번거롭잖아. 그 번거로움 해소하기 위해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학구방 같은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학구방에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만큼은 뭐다? 도로를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벌써 도로 대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도로를 사용한 이 땅들은요.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수월하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용이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좋게 해서 저 끄트머리 하나 하고 나중에 이 땅 분양할 때 자기가 쓰던 이 땅도 이제 허물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요. 새로 국어 점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하게 이게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이 국어 점령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셔야 될 것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국어 점령을 하면 단순하게 국어라는 것은 내가 점령 허가만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지금 집을 지으려고 100m, 200m를 내 돈을, 온 돈을 다 주겠다가는 이게 너무 무리한 투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점령 허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국어 점령을 만들어주면 내만 좋은 거 아니잖아. 누구도 좋습니까? 여기 있는 땅들 여러 땅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다 좋잖아.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찾아가고 허가는 내가 낼 테니까 어차피 국어 점령을 받아 도로도 포장을 따가면 너희도 다 이용하기 좋으니까 십시일반 돈을 내 가지고 내가 허가는 받을 테니까 내가 총대를 맬 테니까 돈은 십시일반 내자 하면 이 사람들 내줄까요? 내준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안 내? 왜? 불편한 게 없거든. 나는 아직 짓을 생각 없다. 농사 짓는 데는 그것만 해도 내 차 한 대 누가 통행을 막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합법적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필요해서 국어 점령이 필요하지. 농사 짓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냥 필요하면 니나 하지. 내한테 뭐 10원짜리 달라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니까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건물이 딱 있는 여기 이미 합법적 건물이 있으면 난 어디까지만 여기서도 여기까지만 또 국어 점령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경제성도 한번 따져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되거든. 일단 국어가 있으면요. 대개 보면 하나의 필지로 길게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쪼가리가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필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일일이 내가 국어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이 국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어의 보통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소유자는요? 거의 지자체는 국위지로 되어 있어요. 국으로 되어 있다든지 부산지 같은 부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소유자 확인해서 일부러 이 소유자 확인용으로 등기부를 떼볼 필요는 없어요. 토지면 이런 데 가보면요. 소유자 이름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유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별표 땡 하나 있으면 국이야, 국. 그 다음에 부 땡땡땡땡 있으면은 부산광역시 땅이야. 부 땡땡땡땡 땡땡땡 있으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앞에 딱 보면 이게 개인 땅이냐 국유지다 이거는 짐작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땡 있으면 국유지니까 이거는 국유 점령이 가능하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요.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김 땡땡 이렇게 돼요. 아니면 개인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 땅이 개인의 땅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국어 점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이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허락 안 해주겠죠. 상당한 다른 거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어 점령을 받을 기본적으로 사유지가 그 대부분 아니야. 90%는 국유지가 맞는데 간혹 가다 보면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으면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보시고 이게 국어 점령을 얘기를 했고요.